이것도 써온 게 있어가지고 잠깐. 아니 오프닝을 일일이 다 아니 저도 너무 없어 보인다고 그래갖고 좀 아니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두워 보인다고 어두워 그랬죠. 보인다고? 조금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제 땀나는 것 같아요. 어둡고 없어 보이는 할게 좀 조용히 좀 해봐요. 스타일에서 퍼포먼스까지 시대를 납득하는 완벽한 어코드. 자, 혼다 어코드 한번 또 팔아보세요. 또 10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차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어코드가 무슨 인지도가 있어. 일본 차잖아. 그 차 뭐 스포티하지도 않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수입차 판매량 보면 어코드가 10위권 안에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잘 팔려. 그동안은. 앞으로는 어떨지 몰라. 그동안은. 그리고 약간 디자인이 약간 평범한 듯한 느낌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요? 난 좀 되게 특이하던데? 이번 건 센세이션하죠. 센세이션한가요? 이번 건 멋있어. 아니야? 멋있다고요? 자 일단 그래서 근데 우리 또 오해 한번 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또 자기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딜러정에 대한 오해 한번.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니에요, 그냥 할게요. 네, 가볼까요? 어코드 10세대. 한마디로 말해서 혼다에서 만든 소나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리와 아주 승령의 라이벌이죠. 네. 그래요? 캠리랑 근데 그 혼다에 또 시빅이 있잖아요. 북미를 겨냥한 소형차가 시빅이고 북미를 위한 중형 세단이 어코드입니다. 그래서 혼다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차죠. 일단 우리나라에 이번에 파워트레인은 3가지로 들어왔습니다. 가솔린은 둘 다 터보, 1.5 터보와 2.0 터보고요. 하이브리드는 2리터 가솔린 엔진에 모터 붙인 타입. 이렇게 파워트레인은 총 3가지인데 사실상 등급은 2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또 점점 등급을 2가지로. 네. 그거 혹시 저걸 변속기로 나누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이브리드를 빼고 보는 거죠. 하이브리드. 맞아. 짜증나. 또 오랜만에 짬밥의 차이가. 이런 것도 잘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5 터보와 2.0 터보로 봤을 때 낮은 등급이 1.5라고 보시면 되고 2.0은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안에서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등급이 이제 2개가 존재하는데 EXL이 기본형, 1.5와 사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투어링 모델은 고급형으로 2.0 터보하고 사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1.5와 2.0을 비교해 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엔진이죠. 네, 1.5는 1.5 터보라 200마력 정도 되는 정확히 194마력짜리 엔진이 들어있고 2.0은 256마력. 근데 인상적인 건 연비가 연비가 되게 좋아요. 그쵸? 네, 13.9면 거의 국산 준준형차 정도. 그렇죠. 1.5와 2.0 간의 외관 차이가 있죠? 네. 일단 라디에이터 그릴에 다크크롬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트렁크 쪽에 스포일러 조금 달리는 거랑 휠이 17인치에서 19인치로 바뀌는 이야. 컸다, 이제. 퇴근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뭐죠? 트렁크 오른쪽 하단에 터보 엠블럼이 붙어요. 1.5는 그 자리가 그냥 빈자리인데 엠블럼부터. 네, 엠블럼이 붙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좀 인지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1.5는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에는 타이어가 2종류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한국 타이어 키너지 GT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쉐린 에너지 세이버. 이 둘 중 하나 랜덤으로 들어가요. 랜덤이에요? 네, 근데 아니 어코드 어쨌든 외제차인데 미쉐린이나 브리지스톤 같은 거 껴주면 좋은데 한국 타이어 껴서 나오면 약간 좀 괜히 기분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2.0 같은 경우는 미쉐린 프라이머시 MX-M4나 구디어 이글 투어링 얘네가 그 1.5에 들어가는 순정 타이어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차이도 존재한다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안쪽에서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1.5는 기어봉이 이렇게 옛날 차처럼 우뚝 솟아있어요. 2.0은 버튼식입니다.
저 깔끔하게. 봤어. 예. 이쁘더라고. 그게 이제 쉬프트 바이 와이어라 그래서 2.0은 전자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정적으로 2.0은 10단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식이고 1.5는 CVT. 주행감 면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겠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돼요? 650만 원. 여기에서 엔진하고 휠 값이 3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어떻게 근거가 돼요? 어떻게 근거가 되냐면 하이브리드로 대입해 봤을 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본형과 고급형의 값 차이가 300만 원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5와 2.0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사양에 따른 가격 차이가 300이라고 친다면 엔진 값과 휠 값과 타이어 값과 변속기 값의 차이가 35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저라면 확실히 2.0 터보를 살 것 같아요. 아니, 출력이나 아니면 좀 뒤에 말한 스포일러. 근데 그런 1.5 터보도 200 몇 마력이죠? 194마력. 194마력이면 작은 건 아니잖아요. 약한 건 아닌데. 빠르죠. 캠리로 치면 캠리 2.4 정도 되니까 좋은데 근데 그 출스피디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비단 스포일러가 달렸고 엔진 파워가 더 좋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얘기할 사양 차이가 되게 커요. 여기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혼다가 혼다 센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요. 곤잘로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뭔데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스마트 패키지 같은 그런 거. 현대로 치면 스마트 패키지지. 네. 네. 뭐 쌍용도 현대 스마트 센스 같은 반자율 주행 장비들이 2.0에만 들어있고 1.5에는 빠져 있습니다. 따로 추가도 못 하는 거죠. 추가도 못해요. 1.5를 사면 그쪽에 안전 장비가 빠져요. 그 흔히 말하는 깽가 바뀔 수 있다는 아니 제가 그동안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던 걸 깽값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 먼저 반자율 뽑으시죠.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놓고 하는 거를 그게 혼다 센싱이 2.0만 들어가 있다. 이 혼다 센싱이 이번 어코드에 들어가는 게 되게 좋아요. 차이가 많이 나요? 난 이게 다 제조사마다 어느 정도는 수준 올라오는 것 차이가 같은데. 되게 많이 저도 나. 그래서 이걸 여쭤봤어요. 내가 확실히 단계가 좀 앞서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차로를 딱 가운데를 맞춰서 간대요. 차로 자율주행으로 놓으면 네. 옛날 반자율주행 시스템들은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쏠렸다가 아니면 좌측으로 붙어서 가거나 하는데 핀볼. 핀볼. 어.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차로의 중앙을 아주 잘 타고 가고 무엇보다 그 스마트 센스 같은 반자율주행 시스템들이 그 저속으로 앞차 따라갈 때 있잖아요. 출퇴근길에. 그럴 때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앞에 차가 들어오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아니면 앞에 차가 빠지면 앞차에 슉 하고 붙여버린다거나 해서 좀 위화감이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저속에서의 대응이 되게 좋아요. 솔직히 좀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직접 겪어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유튜브 보고 필라동도 유튜브 열심히 우리 만나게 된 유튜브 씨.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요. 유튜브일 수도 있어요. 유튜브로 본 어코드. 아 유튜브 아니 딜러전까지만 해주세요. 더 내려가게 만들지 마세요. 농담이고 어디까지 했죠? 혼다 센싱이 좋다. 약간. 혼다 센싱이 좋고 여기에 못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네 2.0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레인와치라는 기능 말씀드렸나요? 레인와치라는 기능이 들어가요. 레인아치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레인아치가 뭐냐면 네. 오른쪽에 사각지대 있잖아요. 그걸 카메라로 비춰서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비춰주는 겁니다. 약간 그 이번 새로 나온 더 케이프 9에 들어가는 거. 맞아. 걔는 계기판에 보여주죠. 네, 기술이 비슷한 기술이긴 한데 그거는 양방향 다 되는 거에 비해서 이거는 오른쪽만 되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버튼을 누르거나 오른쪽으로 이제 깜빡이 켰을 때 내비게이션 위치에 감지됐을 때 이제 나오는 식으로. 감지가 아니라 감지가 아니라 이제 깜빡이를 켜거나 지금 설명했잖아요. 뭐 들으시는 안 들으신 거 같아요. 설명만 들어서는 되게 깜빡이 불편할 이따가 것 유튜브를 같이 봐요. 여튼 레인 아치가 2.0에 들어간다. 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에 1.5 같은 경우는 그냥 전동 시트만 있는데
2.0은 메모리 기능까지 들어가서 뭐 사모님하고 차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탈 때 좀 편하실 거고, 그리고 액티브 컨트롤 댐퍼라고 해서 이건 제가 진짜로 유튜브로 검색했는데 그 진폭 감응 댐퍼라고 아세요? 현대차에? 네네네. 네, 그거에서 조금 더 약간 비싼 댐퍼. 그리고 1.5에는 앞쪽에는 소나 센서가 없는데 2.0은 앞쪽에 주차 센서가 달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맞네요. 네, 그래서 차이가 많아서. 아까 650만 원 차이인데 고출력과 19인치 휠과 좋은 타이어와 결정적으로 혼다 센싱까지 들어가 있고 HUD까지 있으니까 좀 기왕 사는 거 2.0 살까?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2.0이 맞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라면 2.0 살 것 같은데 이게 2.0으로 가면 값이 4,290만 원이라 너무 비싸거든요. 너무 비싸요. 아니 누가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일본에 뭐 대형차도 아니고 전륜구동 중형차를 4천만 원 넘게 주고 사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뭐 이 돈이면 사실 대체제가 너무 많죠. 자, 다시 돌아와서 하이브리드에서 EXL 모델과 투어링 모델이 있는데 이 둘의 사양 차이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1.5와 2.0 간의 사양 차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다만 차이는 휠이 이제 그대로죠. 하이브리드는 둘 다 17인치고 모양만. 파이프. 테일파이프는 하이브리드냐 내연기관이냐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그저스트 파이프가 머플러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1.5와 2.0의 듀얼 이그저스트 파이프는 말 그대로 머플러가 양쪽에 두 개로 나와 있는 거고요. 듀얼 타입. 네, 하이브리드는 히든 타입으로 한쪽에만 있어요.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에 머플러가 두 개 있는 것도 넌센스거든. 배출가스 줄이는 차인데 그죠? 마우라를 넌센스. 두 개나. 간지로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 파워 폴딩 아웃사이드 미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자동으로 차에 내려서도 사이드 미러 접을 수 있는 기능이 하이브리드 투어링에만 있고 EXL에는 없는. 그래서 1.5와 2.0 간의 차이가 사양 차이가 결국은 하이브리드에서 EXL이 1.5에 대입하시면 되고 투어링은 2.0에 대입하시면 되겠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까야죠. 깔게 또 있더라고요. 깔 게 있어요. 네. 일단 혼다 어코드는 운전대에 열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풍 시트도 없어요. 4천만 원짜리 차에 똥 장난해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차 라이벌이 캠리잖아요. 네. 근데 캠리 같은 경우는 2.4가 3,590만 원이고 하이브리드가 4,250만 원이에요. 절대적으로 일단 뭐 값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얼추. 근데 캠리에는 TSS라고 해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기본으로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 간의 값을 비교하면 어코드 1.5와 캠리 2.4의 값이 비슷하고 하이브리드 기본형 EXL 모델과 캠리 하이브리드의 값이 비슷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캠리에는 TSS가 기본이란 말이죠. 캠리가 한 300만 원 더 싸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어코드가 비싸요, 이번 어코드. 얘는 원래 계속 비쌌어요. 이번 게 좀 비싼 편이에요. 이번 게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심지어 그 구매 예정하시던 분들조차도 이거 장난하냐,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냐 라는 의견들이 많고, 뭐 심지어 한 놈만 걸려라 마인드로 팔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놈만 걸려라. 이걸 빨리 올려서 그 사람들을 걸러줘야 돼. 빨리 올려야 돼요. 빨리 올려야 돼요. 네, 티관처럼 우리가 또 좋은 일을 해서 외압을 받지 않고 좋은 건 없나요? 차는? 기본으로 달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1.5만 봤을 때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헤드램프가 풀 LED 타입이고, 뭐 아까 곤잘로는 이거 녹음 시작하기 전에 어코드가 뭐가 예쁘냐라고 했는데 저는 뭐 디자인도 아닌가? 저는 진짜 극혐합니다. 왜 별로예요? 되게 물고기 닮았어요. 머리 튀어나온 물고기. 앞부분이 너무 조금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특이한 게 요새 앞에 디자인하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 들어. 뭔가 좀 더 튀어나오고 이마 이렇게 네. 이마 튀어나온 물고기 같이. 티가 로고 자체 또 한 번 더 튀어나오니까
전투적으로 느껴지는. 하여튼 좀 다른 차들이랑 좀 달랐어요 느낌이. 근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캠리는 보수적인 디자인인데 중형차 시장에 보수적인 디자인은 널리고 널렸어. 근데 어코드처럼 이렇게 혁신적인 디자인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젊은 취향이신 분들은 어코드 디자인을 좀 선호하실 수도 있겠다. 자, 돌아와서 1.5에서도 즉 어코드의 기본 모델도 달고 있는 장비가 나쁘진 않아요. LED 헤드램프도 달고 있고 스마트 키도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달려 있고 전자동 에어컨도 달려 있고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도 달려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캠리는 조수석 전동은 빠져 있거든요. 근데 어코드는 뭐 조수석 전동도 달려 있고 뭐 뒷자리 열선도 있고 해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캠리하고 이렇게 수평 비교를 하면 좀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죠. 이게 한 3천, 그러니까 딱 이 가격에서 300만 원씩만 좀 싸게 나왔으면 혹할 것 같아요. 소나타 사려다 조금만 더 보태서 이거 한번 사볼까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가격 정책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얘도 한 달 기다리면 약간 누군가 할인 좀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혼다 같은 경우는 네. 그 분기 마감을 좀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 뭐 3, 4분기나 4, 4분기 정도에 좀 관망해 보시면 지금이 2018년 5월이죠. 네. 지금은 출시 초기라서 아마 할인이 뭐 있어봐야 딜러 할인 100만 원 정도 있을 텐데 그때 정도 가면 그래도 한 10%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어코드의 판매 추이를 봤을 때. 그래서 3, 4분기나 4, 4분기 정도에 좀 판매 추이를 보시고 할인이 있네 싶으시면 그때? 네. 그때가 아니면 난 캠리. 일단 현금 관망하고 코인 얘기하시고 분기에 가자. 그거 있잖아요. 그 뭐지? 어제 코인으로 버셨어요. 아니 뭔가 이 저희 어떤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네. 네. 그래서 PD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요? 저는 그냥 딱 맞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저희는 딜러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저희도 기자입니다. 저희도 에디터입니다. 견적 문의는 자제해 주세요. 전현문이